자, 수업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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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별명을 가려줘서 선생님 코만 보여요. 자, 일단은 특강이니까 막 엄청 무겁게 가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무겁게 가진 않을 거지만 숙제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카톡으로 이용해서 또 하루하루치 숙제를 나눠가지고 문자로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목록 차라락 써가지고 보내드릴 거고요. 보낼 때는 무슨 숙제다라고 꼭 보내주세요. 특강 숙제를 보낼 때 특강 숙제다라고 꼭 해주시고, 정규 수업 숙제면 정규 수업 숙제라고 꼭 해주세요. 고1 블랙 3명은 해당 사항 없겠지만 나머지들은 나한테 숙제를 2번씩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보내주시고 제때제때 하시고, 아시겠죠? 특강이 총 12회 구성인데 그 말은 뭐냐면 12회 안에 공통수학 2를 다 끝내야 됩니다. 그죠? 공통수학 2를 다 끝내야 되고, 수업 안에 2시간 반 수업 안에 개념이랑 여러분들 모르는 문제풀이, 그 다음에 개념 수업 나가고 문제풀이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바빠요. 바빠서 뭘 다 하면서 갈 수가 없어. 다 하면서 갈 수가 없지만 어쨌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밀도를 좀 높여서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만 먹어. 황금마차 없는데 어디서 자꾸 나는 거야 그거. 아유 진짜.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3 블랙반이랑 고1 블랙반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 긴장을 하셔야 돼요. 중3 블랙은 고1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신경 쓰셔야 되고요. 고1 블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1년이란 시간 동안 더 배운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를 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수업 진도 자체는 정석으로 나갈 겁니다. 정석에 있는 문제를 풀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분량을 조금 조절을 해서 정석 연습 문제랑 정석 연습 문제를 숙제로 내드릴 거고, 절대 등급은 말 그대로 부교재로 볼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등급은 수업 시간에 어떤 개념 설명을 하면서 풀이는 안 해드릴 거고 숙제로 내드리고 질문 정도만 받을 건데, 공통적인 숙제는 뭐냐면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랑 그 다음에 절대 등급 스텝 B에 있는 홀수들이 공통적인 과제가 될 거고요. 알겠어?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 찝어주는 거랑 절대 등급 스텝 B가 공통적인 숙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고1 블랙은 스텝 C까지가 숙제입니다. 할 수 있지? 왜? 문제 있어? 스텝 C가 몇 문제가 없어요. 한 단원에 한 4문제 정도씩 있나? 하여튼 그래. 근데 이제 스텝 C는 여러분들만 숙제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풀이는 안 해드릴 거고, 숙제 마지막 날에 손풀이를 보내드릴게요. 아니 그냥 같이 줄게. 숙제 내는 날에 손풀이를 다 완료를 해서 같이 줄 테니까. 오늘도 준비해 놨어. 그래서 그거 보고 해결하시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하시면 뭐 수업 전에라든지 수업 뒤에 남아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질문 없어? 없어? 네. 그러면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 어차피 최소 2회차예요. 그죠? 어차피 최소 2회차, 누구는 3회차, 누구는 4회차까지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개념 설명 같은 거는
엄청나게 정확한 이해보다는 조금 더 실전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감을 완벽하게 잡으시고 이 이후에는 계속 문제풀이만 연습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개념은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필기할 준비를 먼저 하시고요. 진도 나갑니다. 노트 없는 사람? 에이그. 노트 없는 사람 또는 노트 새로 파서 필기 옮길 사람. 노트를 새로 파서 필기 옮길 사람. 아니야. 다시 손 들어 빨리. 노트 없는 사람. 하나. 다 손 들었어? 하나 둘. 둘밖에 없어? 어? 아니. 굳이 그거 아니어도. 노트는 반드시 노트에다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종이 낱장에다가 필기하는 사람들은 어디 노트에다 반드시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죠. 그지? 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좌표죠, 평면 좌표. 평면 좌표에서 여러분들 뭐 다 할 줄 알 거야, 그지? 좌표 평면, X축과 Y축에 있는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서 그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것까지는 전부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건 이거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자, A라는 좌표가 x1, y1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거리가 점 A부터 점 B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맞아. 이거 어떻게 구해? 빼서. 제곱해서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x끼리 빼서 제곱하시고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하셔가지고 루트를 씌우시면 완성이 됩니다. 됐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A라는 점이 여기에 있고요. B라는 점이 여기에 있을 때 A부터 B까지 선분 AB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원리가 뭐였어?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원리가 뭐였어? 피타고라스죠? 이렇게랑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뭐냐면 x2-x1이었고요. 얘가 뭐냐면 y2-y1이다. 그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선분 AB를 구하는 거였고요. 근데 지금 이 식의 모양을 보시면 빼가지고 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둘이 자리 바꿔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둘이 자리를 바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 요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내분점. 정확히 하면 선분의 내분점. 선분의 내분점. 오케이. 자, 간다. 여기 A라는 점이 있고요. 쭉 가서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
근데 이 선분 AB 위에 P라는 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P라는 점이 뭔가를 알아봤더니 A부터 P까지의 거리가 M이었고요. P부터 B까지의 거리가 N이었다 라고 하면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선분 AP 대 선분 BP의 길이가 M 대 N이다 라는 비례식이 성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관계를 갖다가 뭐라 할 수 있냐면 점 P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내분하는 점이라서 내분점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다들 아시죠? 네. 점 P라는 애는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읽는 순서가 중요하죠. 그죠?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시면 PA가 M인 거고 PB가 N인 겁니다. 그죠? 순서가 중요하지. 문제에서 줄글로 나왔을 때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면 점 P라는 애는 좌표가 어떻게 돼? A라는 애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시고요. B라는 애의 좌표를 x2, y2라고 했을 때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P의 좌표는 X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Y좌표도 마찬가지 M 플러스 N분의 MI2 더하기 NY1 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 유도까지는 필요 없어. 외워서 쓰시면 돼. 이해되셨나?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죠? 이거 너무 공식처럼 외우면 어려우니까 구하는 방법을, 유도하는 방법 말고 이 식까지 도출되는 과정을 쉽게 알려드렸었는데 A가 x1, y1이고 B가 x2, y2고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A, B를 M 대 N 순서 맞춰서 위에다가 M 대 N 요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P는 내분점은 더하기죠. 분모가 더하기. 요렇게 곱해서 먼저 오시고 요렇게 곱해서 나중에 오시고 맞아?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죠. 내분점이니까 분모가 더하기. 요렇게 곱해서 먼저 오시고 요렇게 곱해서 나중에 오시면 되죠. 이렇게. 됐어? 요게 내분점이었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할까요? 다 했어? 필기는 나중에 해도 돼. 필기 시간을 따로 주거든. 다음에 선분의 외분점, 내분점까지만 하고 외분점은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어요. 빠졌는데 할 겁니다. 아시겠죠? 알아두는 게 좋아가지고. 외분점은 뭐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내분점이 뭐였어? 선분의 안쪽에서 선분을 나누는 걸 갖다가 내분점이라고 했는데 외분점은 선분의 바깥에 있겠죠. 그죠? 바깥이라는 게 선분의 외부라는 게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이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는 걸 외분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어?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게 반드시 외분점이고요. 외분점은 두 군데 있을 수 있어. 여기에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선분의 바깥쪽이라는 건 양쪽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왼쪽에 있을 경우를 먼저 해보면 자, A부터 P까지의 거리가 M이고 B부터 P까지의 거리를 N이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선분 AP의 길이 대 선분 BP의 길이가 M 대 N을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이때를 뭐라 하냐면 P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외분점 P가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A부터 P까지의 거리가 M이고 B부터 P까지의 거리가 N이다 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AP 대 BP가 M 대 N인 거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얘도 P는 AB를,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P가 왼쪽에 있는 경우랑 P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랑 차이점이 뭐예요? 둘 다 표현이 똑같잖아. 그지? P가 왼쪽에 있든 P가 오른쪽에 있든 AP까지 거리가 M이고 BP까지 거리가 N이라고 하면 둘 다 표현이 아예 똑같잖아. 그지? 근데 표현이 똑같은데 왜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을 수 있어? 왜일까? 비율이 반대를 조금 더 정확히 하시면 첫 번째 경우 P가 왼쪽에 있는 경우는 뭐냐면 M이랑 N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N이 더 크죠. 이해돼?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M이랑 N을 비교하시면 M의 크기가 더 큽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외분점은 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내분점보다 읽는 순서가 훨씬 중요하고 몇 대 몇인지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1대 3일 때랑 3대 1일 때랑 아예 달라. 알겠어? 자, 그러면 외분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잘못 썼다. 외분점은 보통 P라고 안 하고 Q라고 합니다. 그죠? 헷갈리니까 바꿔드릴게요. 요렇게. 그래서 외분점 Q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도 분수의 형태인데 분모는 m-n분의 mx2-nx1 그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 m-n분의 mi2-ny1 요렇게 구해지는 게 외분점 Q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쉽게 구하는 방법, 헷갈리지 않게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AB를 외분하는 점이니까 AB 좌표를 순서 맞춰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M 대 N으로 외분이니까 위에다가 M 대 N 써주시고 외분점 Q는 분모 M-N분의 요렇게 곱해서 먼저 써주시고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 M-N분의 요렇게 곱해서 먼저 써주시고 요렇게 곱해서 빼주시고 됐어. 여기까지? 요 방법으로 구하시면 헷갈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는 요렇게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그지? 어떤 점은 어떤 선분을 몇 대 몇으로 외분을 한다. 그러면 선분의 기호 맞춰서 땅땅 쓰시고 몇 대 몇 순서 맞춰서 위에다 써주시고 요런 방식으로 구하시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여기까지가 외분점이고 내분점 중에서 조금 특별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중점이죠. 중점. 그죠? 중점은 내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내분점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몇 대 몇 내분이라고 할 수 있어? 1대1 내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중점은 1대1 내분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분점을 구하면서 혹은 외분점을 구하면서 사용했던 B, M 대 N 중에서 M이 1이고 N이 1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1대1 내분이니까. 그러면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 내분점이었을 때가 M 플러스 N분의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로
요거였잖아. 그지? 근데 여기 m이랑 n에다가 1대1을 집어넣으시면 중점이 되니까 중점은 보통 m이라고 쓰고요. m이랑 n에 11, 11, 11, 11 집어넣으시면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되는 게 중점입니다. 그죠? 이해돼? 중점 어렵지 않죠? 2분의 x좌표끼리 더하고 2분의 y좌표끼리 더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특수한 점이 뭐냐면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보통 g라고 쓰잖아요. 그죠?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3분의 x좌표 3개 전부 다 더한 거지. 그지? 요렇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게중심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 네.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 규빈아,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 에라이.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거죠.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입니다. 그죠? 중선이란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선분의 중점을 연결한 게 중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잖아. 그지? 그러면 왜 여기가 하필 3분의 3개 더한 거, 3분의 3개 더한 게 나오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런 거야? 외워서 쓰셔도 좋지만 두 번째 배우는 거니까 이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왜? 왜? 우리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세 꼭지점의 좌표를 전부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점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 몇 대 몇이야? 2대 1이에요. 그지? 이해돼? 즉 얘는 어떻게 구해졌다라는 얘기야? 한 꼭지점이랑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선분의 중점, 그죠? 의 몇 대 몇 내분이냐면 2대 1 내분점이죠. 그래서 해보시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해돼? 여기 있는 꼭지점이랑 반대편 중점의 2대 1 내분점을 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 해서 3분의 요거, 3분의 요거. 아시겠죠? 필기하세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P라는 점에 대한 힌트가 어디 있어? Y는 2x 위에 있다며, 그지? 그러면 P라는 애의 X좌표를 A라고 잡으면 Y좌표는 얼마예요? 2A. 그러면 P의 좌표가 A, 2A니까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식을 한번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PA 길이의 제곱은 뭐야? P부터 A까지의 거리잖아, 그지? 그러면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하시면 얘가 PA 길이의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PB 길이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하시면 되죠. 그죠? 요거 정리하시면 4A 제곱. 정리하면 뭐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 12A 제곱. 어? 12A 10A 제곱? 제곱. 10A야? 다 공항은 10이라고? 왜? 20A 아니야? 그 4, 제곱
이거? 아. 그 다음에 여기 20A 플러스 15?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최소값 어떻게 구해? 맞지? 이거 최소값 어떻게 구해? 무슨 형태야? 2차 함수의 형태니까 최소값 구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표준형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죠? 10 묶어내시면 a-1의 제곱 플러스 5가 나옵니다.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맞게 했죠? 그러면 a가 얼마일 때? a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 얼마? 5 하고 정답 쓰시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죠. 다음에 어이구. 그 다음에 연습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 1-7번으로 오세요. 1-7번 18쪽 자, 1-7번에 1번 세점 A 1,5 B -4, -7 C 5,2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 D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그죠?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A 1,5 여기가 B -4, -7 여기가 C 5,2 무슨 상황이냐면 A를 갖다가 2등분을 하는 선을 이렇게 하나를 그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는 거고 D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지? 이해돼? 각 A를 2등분을 했어. 각의 2등분선 나오면 할 게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 해야 돼? 각의 2등분선은 할 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나밖에 없다. 이것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뭐 해야 돼?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라고 그랬어. 그지? 자, 이거 길이 얼마야? 13? 이거는 길이 얼마야? 5? 그지? 그러면 왼쪽 대 오른쪽이 13 대 5잖아. 그지? 그러면 밑변도 이 D라는 점에 의해서 13 대 5로 내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D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려면 뭘 구하시면 돼? BC를 13 대 5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시면 돼요. 그죠? 맞아? 자, B는 -4, -7 C는 5,2 그래서 13 대 5로 내분하는 거니까 13 대 5 위에다 쓰시고 D는 분모 얼마? 18 이렇게 곱하시면 65 이렇게 곱하시면 -20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 18 이렇게 곱하시면 26 이렇게 곱하시면 -35 요거 정리하시면 정답 나오겠죠. 그죠? 됐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
자, 2번 정삼각형 ABC의 한 꼭지점의 좌표 A가 2,2이고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 O일 때 변 BC의 중점의 좌표와 삼각형 ABC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맞아? 자, 이 무슨 상황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정삼각형인데 여기가 A야.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는데 여기 무게중심이 있을 건데 얘가 곧 뭐야? 원점인 0,0이라는 얘기고요. 구하라고 하는 게 BC의 중점의 좌표 구하고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A의 좌표가 얼마냐면 2,2예요. 맞아. 그러면 뭐라 그랬어?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는 거라 그랬어? 한 꼭지점이랑 반대편 중점의 2대1 내분점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M 중점의 좌표를 A, B라고 두시면 2,2랑 A, B를 몇 대면?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0,0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지? 구해보시면 3분의 2A 플러스 2, 3분의 2B 플러스 2죠? 요렇게. 얘가 얼마? 0,0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A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구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변의 길이도 구하래. 그건 어떻게 구해? 이거 얼마? A부터 무게중심까지 거리 얼마야? 얼마야? 2루트 2죠? 그러면 중점까지는 얼마? 루트 2. 그러면 뭐야? 정삼각형의 높이가 3루트 2인 거잖아. 그지? 이해되시나? 정삼각형의 높이가 3루트 2인 거잖아. 요거 가지고 한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해? 넓이 공식? 이거 가지고 한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해? 한 변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x로 잡으시면 높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2분의 루트 3x죠? 그지? 얘가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3루트 2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x 구해내시면 한 변의 길이 짠 하고 나오는 거지. 그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네. 요렇게 하시면 된다. 다음에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1-9번. 자, 1-9번. 세점 A, 마이너스 1,0, B 2,-3, C 5,3에 대하여 선분 AP 제곱 더하기 선분 BP의 제곱은 2배, CP의 제곱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자취의 방정식을 시작하는 방법에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그냥 점만 줬단 말이야. 그죠? 나중에 가면은 직선의 방정식도 자취 문제에 껴있을 거고 원의 방정식도 자취 문제에 껴있을 거고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도 자취의 방정식에 껴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점만 줬고 관계식 하나만 줬단 말이야.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쉬운 문제야. 왜냐하면 P라는 점을 x, y로 잡고 출발하기만 하시면 다 풀려요. 알겠어?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자취의 경우에는 점만 하나 잡아서 출발하시면 다 풀린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선분 AP 길이의 제곱 하시면 될 거 아니야.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얘가 AP 길이의 제곱이죠. 그죠? 더하기. BP 길이의 제곱은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이고요. 다음에 우변은 2배의 C,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됐어? 요거 쭉 전개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만 하시면 문제 끝입니다. 알겠죠? 더 이상 맞춰줘야 되는 조건이나 이런 거 없어. 왜? 점만 나와 있고 관계식 하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식조차도 우리가 P를 X, Y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X랑 Y만 남아있어. 그럼 문제 없는 거잖아. 그지? XY 이외에 다른 문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정리했을 때 X랑 Y 이외에 다른 문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정리만 해서 정답으로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정리하는 거 굳이 안 보여드리고 좌변으로 싹 다 몰아서 정리하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 되셨나요? 자, 다음에 2번. 자, 두 정점 A, B 사이의 거리가 10일 때 PA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PB 길이의 제곱은 20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를 구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정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점. 정점이 뭐야? 규빈아, 정점이 뭐냐? 정점이 뭐야? 정점이 뭐죠, 여러분? 정점. 정점. 정점이 뭐예요? 서연아, 정점이 뭐냐? 정점이 뭐야? 정점이 뭐죠? 정점이 뭐예요? 정점이 뭐야? 2점? 2점? 정점이 뭐예요, 여러분? 만나는 점? 그건 교점이잖아. 꼭대기가 되는 곳. 뭐라고? 꼭대기가 되는 곳? 정점을 찍었다 이런 거니? 네이버가 그랬는데. 그 정점 말고 다른 정점. 수학에서 일정한 점. 어? 위치 따위를 정해놓은 일정한 점. 위치 따위를 정해놓은 일정한 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해진 점이라는 뜻이에요. 정해진 점이라는 뜻은 움직이지 않는 점이다 라는 뜻이야. 알겠어? 정점은 움직이지 않는 점이에요. 수학에서 정점은 움직이지 않는 점이다. 그 점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어. 교점, 만나는 점, 정점, 정해진 점, 첨점, 표족한 점, 동점, 움직이는 점. 점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어요. 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알겠어, 규빈아? 어떻게 정점이 만나는 점이야. 정점이라는 게 정해진 점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한테 매우 고마운 존재야.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면 돼. 이해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하시면 된다. 그러면 쉽게 가자 이거지.
A, B 사이의 거리가 10이라며. 그럼 A라는 애를 원점으로 잡으시면 쉽게 가려면 B라는 애를 10,0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해돼? 요렇게 잡고 어쨌든 점 P라는 애가 그리는 자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P를 X, Y로 놓고 출발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P라는 점을 X, Y로 잡았으니까 또 마찬가지야. P의 길이의 제곱은 뭐야?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PB 길이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입니다. 얘가 20이 나온대요. 됐어? 그럼 얘도 정리를 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정리하시면 뭐 나와? X는 6 하고 나옵니다. 됐어? 됐어?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랑 B 사이에 거리가 10이면서 요걸 만족시키는 P라는 애는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은 마무리가 되고요. 숙제는 오늘은 절대 등급은 안 내드릴게요. 절대 등급이 숙제가 없으면 좋고 있으면 안 좋고 그런 거니? 에휴, 절대 등급이 1, 2단원이 합쳐져서 나와 있어요.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이 합쳐져서 나와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내기가 애매해서 오늘은 정석만 연습 문제를 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체크하세요. 체크된 것만 푸시면 되는 거니까. 자, 22쪽에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10번 까지가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다 체크하셨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숙제하는지는 카톡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꼭 다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